8월 4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반격.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물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지난 8월 3일날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비판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또 현 정권을 상대로 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좀 공격을 받았다고는 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작심을 한 듯합니다. 여기에 지금 쓰는 단어라는 게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을 했어요. 그날 윤석열 총장이 그날 그 자리에 법무장관이 같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신임 검사 신고식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신임 시절이 있었지만 군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숙하고 엄숙하죠. 네, 그렇죠. 그 메시지 전달력이 파괴력이 큰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목하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이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써야 될 단어인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 썼단 말이에요.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썼다. 네, 독재와 전체주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파쇼, 80년대 독재, 파쇼, 그때는 독재, 파쇼 이게 막 구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80년대, 86년도 이제 70년도 그때. 그 이후로는 제가 요새 이거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전체주의. 그렇죠. 네. 이 좌파가 전체주의 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체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갈라 그런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윤석열 이 양반이 그걸 캐치했나봐.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양반이 진짜 정치할 마음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하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권력형 비리를 지금 파헤치고자 하는 검찰에 대한 권력의 압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독재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한 거예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검찰을 압제하고 있다. 이 정부는 뭐냐? 민주주의 허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라고 규정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근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에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그러니까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하니까 먼저 서두에 한자를 깔고 두 번째부터. 그럼 정무적 간거에 탁월한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진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금융위 국장의 일탈, 다 손을 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퇴로를 스스로 끊고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정부 혹은 권력형 비리와 한판 뜨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차라리 저 오늘부터 청와대랑 싸울게요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말을 꺼낼 때 저같이 이런 데서 사석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꺼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독재와 전체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거죠. 그것도 검찰총장이.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하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침묵해 왔지 않습니까? 침묵해 오다가 이렇게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강프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금방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 이 양반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핵심은 보니까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유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 한자를 깔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독재 얘기했고 서로 맥락이 안 맞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빠져나가려고 이 글을 지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조금 내용 전체적으로는 그 단어 하나 보면 서로 맞지 않아요 이게 뜻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질 않는다.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단락들이 있는 셈이거든요. 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을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바는 그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곧 정권과 반대 혹은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결국 그 수사의 결과물에 따라서 윤석열의 정치적 진로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나서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정치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자기를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이제 확 움직일수록 원래 이제 몸집이 크니까 등치가 크니까 서서히 저 같은 사람은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 양반은 잘 안 보이니까 움직이는데 그래도 저 장프로의 배도 꽤 작은 배 아니세요? 근데 하여튼 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오랫동안 여의도 정치 이 판 안에서 그 지켜봤던 느낌으로 얘기하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 정치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을 찾기를 노력하시고 권력 의지를 정말 끝까지 불태우시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여기 들어오셔야 되지.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창 총재도 그랬고 뭐요 우리 앞에 했던 황교안 우리 총리도 검사 출신이시죠? 검사 출신이시고 금방 들어와가지고 완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반기문 우리 총장도 마찬가지고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행복한 정치를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소신 플러스 권력 의지가 자기 마음속에 확고해야만 된다. 지금 오중이 또중이 그냥 사람들이 여론조사 좀 넣고 하니까 배 띄우듯이 그냥 주위에서 그래 한다고 그냥 그 몰려가지고 덥석 정치한다고 하시다가 옆에 선배들 한 꼴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받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 강훈 프로께도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냐 말까 저는 뭐 그거는 이렇게 관심 밖에요. 당분간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를 저런 포지셔닝을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약 15% 정도라도 지금 13.8% 정도 약간 나오고 있죠. 그래도 한 15% 정도라도 지키고 저 양반이 지켜주는 게 우파로서는 뭐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없다라고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거 이 지지부리한 정권 하에서 상대 야당인 우파가 미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자릿수의 그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이는 후보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못해요. 그렇죠. 그나마도 윤 총장이 한 15% 정도를 감안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아닌 새로운 우파 후보든 이게 좀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당분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이시니까 이거를 아까 뭐 도와주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시는 도와주시려고요? 이분이 이 괴롭힘, 이지매 그리고 이런 말도 탄압을 이겨내시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나타나시면 당연히 도와야죠. 좋습니다. 강프로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밑에
띄우겠습니다. 끝까지 버티시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른 님으로 검찰청에 부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그리고 검찰에서 요즘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불거진 게 있죠.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가 6탄전을 벌였습니다. 6탄전. 그 이유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수사팀장으로 지휘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려다가 옥신각신하다가 뭐 해서 둘이 6탄전을 벌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나서 뭘 했다더라? 무슨 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던데, 뭐 이거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장군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차장검사가 전 차장검사죠. 예. 그 양반이 73년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68년생이야. 예, 5년 서울대 법대 선배예요. 연수원 네. 기수가 두 기수 차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위긴 하지만 그렇죠. 네. 68년생이면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세상 출세를 하겠다고 후배, 그 나이 어린 73년생 그거 휴대폰 훔치겠다고 점프를 하나 그래. 이게 평생 자기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뭘 해도. 그렇죠. 이건 굉장히 희화돼서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독직 폭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범죄도 있나고 찾아봤더니 이게 독자가 모독할 독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자기 직위를 모독하는 거예요, 스스로. 맞아요. 야, 처음 알았어,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 경찰, 재판 뭐 이런 데만 해당되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장이니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죄가 엄하더라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쳤을 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야. 그런가요? 아니, 이거 기본이 1년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죽었을 때는 무기야, 무기. 그렇습니까? 무기 또는 3년 이상이 무조건. 네, 어쨌든 이거 엄청나게 높은 이게 거예요. 이제 일종의 권력 남용과 그렇죠, 뭐. 연관이 직권남용. 있는 직권 남용, 권력 남용 관련된 사안이라서 아마 처벌이 중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사들끼리 그러니까 마치 일반인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나라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공권력의 폭력이니까.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막 가방 뒤지고 그런 것보다 더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때 생각하면. 가방에 이제 나쁜 게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좀 선생님들이 난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 이만한 거 들고 다니다 걸려갔어요. 중국의 무슨 별이요? 중국의 붉은 별. 그때는 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 만화책인가요? 이 사건이 터지고 네. 여러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 실정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생겼죠. 네. 이 일이 터졌을 때 진중권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중권 교수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네. 자기 편 아니면 검사장도 폭행. 이게 조국표 개혁 검찰이냐? 아니 뭐 조폭인가요? 조폭? 그냥 뭐 마구잡이로 뭐 때려 눕히고? 이거는 조폭이 아니에요. 양아치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을 그리고 더구나 직장 상사지 아무리 직장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양아치죠, 이게. 참. 자, 이 검언유착 그 의혹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 압수수색도 법원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한동훈 지검장의 핸드폰 유심칩 압수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돌려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언론과 검찰이 유착을 했다고 하는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수사 심의 결정도 불기소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언 유착은 없는 거죠. 일개 어떤 기자의 과잉 취재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인데, 이거를 권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 혹은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의 뜻을 잘 따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거기다가 KBS, MBC까지 동원된 이 검언 유착 의혹의 어떤 연출, 이 흑막은 차후에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거에 비춰봤을 때 언론의 취재라고 하는 거는 그 취재의 대상이나 취재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과잉 금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취재원 보호는 철저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다 까발려지는 이것이 속에서 이동재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한 거. 사실은 이동재 기자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을 타겟으로 했는데 윤석열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다시 돌이켜가면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잡아쳐놔야 돼요. 정권 교체가 필요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지금 현 정권이 쌓고 있는 적폐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원래 직권남용 전문이니까 네. 지난 정부 때 다 직권남용으로 잡아놓은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사실은 현 정부에 있는 이놈들 다 직권남용으로 잡아쳐놓으면 그렇죠, 돼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결자 해지해야지 뭐.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런 거 넘기면 안 돼요. 이 검언유착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이유로 인해서 사실 어제의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독재, 그 다음에 전체주의라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그 연관된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막 그 친여권 성향의 아니면 여권에서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근데 결국 버텼고 그들이 죄가 있기보다는 어떤 희생이나 압제, 탄압을 받았다는 것으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것도 윤 총장이 한번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마치겠습니다.